안녕하세요, 신장박살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네, 첫 번째 영상은 미리 찍어놨던 영상이고, 그 영상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정말 용기가 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을 오픈하고 하는 영상이어서 두려움도 많고 약간 걱정도,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면 어떨까 하고 이게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맨날 지루하게 이제 계속 누워만 있고 했던 그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원동력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딱 올린 걸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겁게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원하는 이 채널의 방향이나 저의 원래 성격은 그렇게 우울하거나 너무 진중한 것이 아닌, 약간 좀 밝게 앞으로 치료받는 거를 밝고 긍정적이게 이겨낸 모습을 한번 담아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첫 영상이다 보니 긴장도 되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더 진지하고 이제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점점 더 밝은 모습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찍다 보면 적응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바로 제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 36년이란 세월이 누구에게는 긴 시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엄청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36년이라는 이 시간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평범한 삶과는 조금 먼 인생의 파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일단은 첫 번째 파도가 아니고 제 인생에 이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렸을 때 아역 배우를 했던 사실인데요. 신기하죠.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나름 제 인생의 리즈 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셔도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미술 학원도 다니고, 이런 저를 좀 활동적이고 감성적으로 약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학원 중에 정말 유명한 MTM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언제냐, 93년도. 93년도니까 되게 도로도 되게 안 좋고 길도 막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하일동, 지금은 강일동이죠. 거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저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운전을 하고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연기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나름 학원 관계자분들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또 나름 제 기억에는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시키셨을 때 좀 잘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좀 뭐 우는 연기 뭐 이런 걸 했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데, 학원에 다녔던 다른 친구들은 잘 못했던 반면에 저는 이상하게도 그때 그런 연기를 시켰으면 나름 잘 했겠죠. 했으니까 이제 선택이 되어서 캐스팅도 다니고 여기저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 SBS, KBS, MBC, EBS까지 네 채널에 다 출연을 했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엄청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버지께 아역배우 시절은 여쭤봤었는데, 코오롱 사진 콘테스트에서 2등도 하고, 그 롯데월드 패션 모델도 하고, 옛날에 그 맘모스라는 회사랑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시지만 여러 아동복 회사에서도 옷 협찬들을 제가 받았다고 하네요.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는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나는 천사가 아니다. 네, 여기 있죠. 93년도 드라마네요. 네, 이 드라마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먼동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찍었던 기억은 정확히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그 어머니께서 이제 출연했던 그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목록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아역 배우 할 때 올렸던 사진들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협찬 받으셨던 옷들을 가지고 차에 옷을 실어 놓고 사진 기사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도 공원에서 그 포즈를 잡고 이제 프로필 사진과 이런 기타 사진들을 했던 기억은 아직도 납니다. 그때 했던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네,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여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사진을 찍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뭐 캐스팅도 됐고 해서 여러 드라마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어렸을 때 가지고 놀고 있으면 주인공이셨던 분이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껴안고 약간 아들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고, 저 아파트 건너편에서 이렇게 약간 회장님 같은 분이 이제 그 장면을, 할머니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이제 지켜보면서 창문이 쓱 올라가고 차가 떠나는 전형적인 그 드라마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랑 제가 EBS에서 이게 일기를 쓰면서 나레이션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찍었던 장면이 있는데, 지금 언제냐? 그게 한 5살 뭐 한 그때, 그러니까 30년, 거의 30년 전인데도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촬영도 있고 그 밤새워 찍는 촬영도 있고 이렇게 졸린 눈으로 촬영도 하고 했지만,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힘든 줄도 모르게 하고 아역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역 배우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 제 인생의 첫 번째 파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신장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제 참고 자료를 이제 집에서 찾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생 건강 기록부를 찾았어요. 되게 옛날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 제가 병을 발견한 그 사유가 학교에서 하는 소변 검사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왔어요. 어딨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당 하나, 단백뇨 4개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단백뇨가 나와서 처음으로 신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그때 병명이 만성 신장염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5학년 때니까 거의 20년도도 더 훨씬 전이었는데, 치료 방법이 딱히 뭐 선택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제일 센 약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알약도 하루에 20알 이상씩 먹었고, 그리고 주사 스테로이드제를 맞았는데 한 번 맞을 때 3일 맞고 또 10일 뒤에 3일 맞고 이렇게 10차까지 맞았는데 부작용이 진짜 엄청 심하게 왔었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엄청 붓고요, 몸도 엄청 붓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그 모습은 없죠. 살도 엄청 찌고 붓기도 진짜 엄청 부어서 이렇게 그 발목이나 이런 데 눌러보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퉁퉁 붓고 안 좋았는데, 이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엄청 애기잖아요. 애기인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걸린다는 녹내장과 백내장도 왔었고, 심지어 뼈에 이제 골다공증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약이 또 잘 들으면 상관없는데 저는 약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약이 잘 들었으면은 신장염에서 그냥 치료를 하고 끝이 났을 텐데, 약도 잘 듣지 않아서 같이 입원해서 치료받던 제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씩 퇴원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계속 남아서 반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났는데도 저는 낫지 못하고 퇴원한 상태로 계속 유명한 한의원도 가보고 기타 병원들도 가봤는데요. 치료는 끝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골다공증까지 왔다고 했으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 주사까지 맞았지만 키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그랬어요. 제가 고1 때 150일이었으니까 얼마나 안 컸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번째 파도가 옵니다. 바로 제가 앓던 신장염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병이 진행된 건데요. 그때 제 인생의 첫 투석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혈액 투석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복막 투석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배에 관을 꽂고 매일 2차례 투석을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남기겠지만 투석을 시작한 이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소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신장에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마찬가지로 그때도 부작용을 달고 살았어요. 어떨 때는 180, 190이 넘는 고혈압도 있었고, 어떨 때는 50도 안 되는 그 저혈압에 몸이 축축 처지고, 한 번은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량인 제품이 와서 그 제품 안에 균이 들어가서 복막염으로 응급실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갔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말 그대로 죽을 위기도 있었는데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날 당시를 떠올려 보자면은, 원래 저는 틈만 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제 혈압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평소 같은 경우에 혈압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높게 나오면은 한 180, 190 정도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엄청 높은 수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21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잘못됐나 하고 다시 쟀는데, 그때는 210이 넘어서 너무 높은 혈압이 나와서 측정에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재보자 하고 이렇게 누우려는 그 순간 바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 눈 떠보니 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었고, 제가 119에 이게 들어보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와서 저를 실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서 처음 그때 119도 타봤습니다. 그렇게 투석을 하면서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약 부작용에 억눌려 있고 신장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붓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투석을 하고부터는 좀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고2 때도 153이었는데 이제 고2 때 투석을 하고 고3 때 61이 됐고, 어찌저찌 이제 계속 키가 커서 지금은 73, 4? 요 정도 되니까 그거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학창 시절에 추억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거의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 가끔 가서 이제 친구들을 잠깐씩 사귀고, 물론 방과 후에 좀 어느 정도 놀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수련회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가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추억이 있을 때 약간 그거에 대한 추억은 없네요. 학창 시절
이제 그런 수련회를 갔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수련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 고등학생 졸업식 날도 그때 이제 이식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그 즈음해서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2006년 2월 1일인데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날이죠. 배에 있는 호스도 제거하고 신장을 이식을 받아서 소변도 이제 원활하게 잘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앞으로 저에게는 파도가 다시 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2013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안 가세도 많이 기울어졌고요. 제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던 게 있었는데 그 공부도 차마 더 이상 집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집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괜찮아지실만 하면은 계속 재발되고, 괜찮아지실만 하면은 또 재발이 되어서 점점 주기도 이렇게 점점 짧아졌지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머니 뒷바라지도 하고, 쉬는 날에도 일당을 뛰어가면서 이제 병원비나 저희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틈에 이제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했지만 엄마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작년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10년 동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펐지만 맨날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남은 인생은 잘 살아보고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열심히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돈도 모아오고 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련을 더 주시려는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제가 아픈 것을 알았어요. 바로 생각보다 슬플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너무 슬플 줄 알았는데 덤덤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영상에서처럼 되게 짧게 담았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 병원 생활하고 틈만 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맨날 투석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번거로웠죠. 배에 호스도 달고 있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덤덤하더라고요. 무던하고, 그래도 성격이 다행히 좀 낙천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술도 실패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신장이 다 망가져서 다시 혈액 투석을 하고 있지만 덤덤히 이겨내고 앞으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게나마 제 인생의 파도를 남겨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인생의 큰 파도가 3번째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또 이번 파도만 넘으면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파도도 멋지게 서핑해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설마 3번 이상의 파도를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의 일어나는 일들 항상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기만의 인생에 특별한 파도가 있다면은 요 밑에 댓글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